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법 시험 제2차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초 입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현철 교수입니다. 입문 강의 교재는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여러분들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입문 강의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2021년 10월 15일자 보충자료 온라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택관리관계법규 보충자료 2021년 10월 15일자 여기 랜드프로 노원학원 여기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여기서 하고 있다는 뜻이고 또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랜드프로가 되겠죠. 제 이름은 유연철 교수입니다. 딱 한 번만 제 학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학부는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학원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강의 경력은 23년 차입니다. 주택관리사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뛰어나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학회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안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거기 주택관리사법 자격 시험제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거기 보니까 주택관리사 해놓고 옆에 보가 붙어 있습니다. 아니 왜 보가 붙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하면 맞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어떻게 되냐? 보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경력을 쌓게 되면 사가 됩니다. 보통 보에서 사로 넘어가는 기간은 소장님으로서는 3년 이상 경력이고 관계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 관계 있는 공무원들을 재직하면은 5년 이상 재직하면 보가 떨어지고 사가 됩니다. 주택관리사 보하고 주택관리사의 차이점 뭐냐? 주택관리사는 소장님 할 때 세대수에 상관없이 어디든지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관리사 보호는 500세대 미만만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처음부터 주택관리사를 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보호를 땄습니다. 보호를 딴 다음에 경력을 쌓은 다음에 사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넘어가자 1번. 제24회 시험, 즉 올해 2021년도 시험이죠. 내년은 25회입니다. 9월 18일 시험 기출문제 출제 빈도 분석표입니다. 요 24회 시험은 23회, 2020년 시험하고 그 비율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예 똑같이 계산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모두 이 주택관리관계법규는 몇 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냐니까 13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격시험에서 13개의 법으로 있는 과목은 없어요.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아마 10개 정도 내일 거예요. 아마 거기는. 여기는 13개입니다. 그러면은 이 13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달달달 외워야 할 것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다 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다. 다 외울 수는 없고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기본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가성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는데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자, 어떻게 세워야 될까? 거기 보니까 먼저 건축법 보니까 몇 문제 나옵니까? 7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3이라고 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관식 단답형 문제가 3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계산하면 건축법은 객관식은 4문제가 나오고 주관식은 3문제 정도가 나왔다. 그런 뜻이 되겠죠. 다음 주택법은 8문제, 그중에서 주관식 문제가 3문제. 공동택관리법은 8문제, 그중에서 주관식 문제가 3문제. 그렇다면 이 3개 법만 합치면 얼마입니까? 벌써 23문제가 되죠. 거의 60%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 어디에다 집중할 것이다? 건축법, 주택법, 공동택관리법에다 일단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 60%가 여기서 나오니까. 그런데 특별히 주택법과 공동택관리법은 같은 2차 과목 뭐가 있죠? 공동택관리 실무가 있죠? 겹칩니다.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은 거의 다 겹칩니다. 특별히 공동주택관리법은 100% 겹칩니다. 2차 과목인 같은 2차 과목인 공동주택관리 실무하고 100% 겹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규를 잘하게 되면은 실무에서 굉장히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법규에서 공부한 것이 실무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35%에서 40%가 겹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규에서 공부한 것이 실무에서 시험지에 나오게 돼요. 또 실무에서 공부한 것이 법규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법규와 실무는 한 35에서 40%가 겹치기 때문에 법규를 잘하려면 실무할 때 훨씬 부드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 법. 나머지 법 보니까 민간, 임대, 주택관 특별법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도시, 재정비, 촉진이나 특별법까지 모두 10개의 법이 나열되어 있는데 10개 법인데 보니까 두 문제, 한 문제 이렇단 말이죠. 이게 참 골치 아파요. 두 문제, 한 문제 공부해 말어. 해야 되죠. 특별히 한 문제짜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련 법률 한 문제하고 밑에 도시, 재정비, 촉진이나 특별법 요거 한 문제짜리는 말이죠. 비교적 공부한 데서 나옵니다. 눈에 보여요. 나올 것이.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두 문제짜리가 있게 되는데 어떤 법은 좀 쉽게 나오고 어떤 법은 되게 까다롭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전기사업법 같은 거는 말이죠. 한 페이지로 말하면 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두 문제 나오는데 솔직히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나온 걸 경향을 보고 노하우에 의해서 찍긴 찍지만은 많이 좀 어렵게 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서 기타법은 한 문제, 두 문제짜리는 기존에 나왔던 경향을 참고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참고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및 주거행정법은 한 60페이지 정도 돼요. 60페이지 정도. 근데 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걸 달달 외웠다고 만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주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또 맥을 짚어드리고 이걸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많이 다뤄봤으니까. 도시 및 주거행정법은 공인중개사는 6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6문제 정도 나오니까 공부할만 하죠. 근데 우리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골치 아프단 말이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노하우에 의해서 그동안에 쌓인 그것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중요하니까 좀 열심히 해주세요. 자세하게 해주세요. 여긴 조금 빈도가 낮으니까 약간 넘어갑시다든가. 물론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빈도가 낮은 건 넘어가는데 시간 있는 분은 보면 더 좋아요. 시간 있는 분은 그것도 보면 더 좋습니다. 꼭 넘어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공부하면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총 몇 문제 나오냐?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16문제가 돼 있죠. 즉, 총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주관식 문제가 16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6문제, 주관식은 어떻게 나오냐? 주관식은 논술하라, 해설하라 그렇게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역이다 그러면 다음 중 노원역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라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쉽게 예를 든다면 노원역은 지하철이 몇 호선이 지나갈까요? 하고 괄호 열고 몇 호선? 4호선이죠. 4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노원구에 있는 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당고개역이나 상계역 전에 있는 역이 뭐냐는 단답형으로 노원역 이렇게 적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물론 따로 하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 위주로 해놓으면 돼요. 중요한 거 위주로 하면은 주관식도 같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주관식 문제도 따로 풀긴 풀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로마자 2입니다. 2 과목별 출제 비율. 제2차 시험은 두 가지 과목이 있죠. 주택관리 강기법규하고 또 하나 공동주택관리 실무가 있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 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이것이 45%가 차지하고 나머지 건축법, 기타 등이 55%가 차지한다고 이게 공시가 된 내용이에요. 정식으로 공시가 이렇게 공시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는 게 좋다? 건축법, 주택법,
공동대 가리법 이렇게 묻고 그것이 거의 60% 차지하고 나머지가 40% 차지한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공부하는 것이 더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주택법, 공동대 가리법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영어, 수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2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2페이지로 가니까 거기 공동대 관련 실무가 나오고 있죠. 그것은 실무 교수와 실무 교수님과 관련되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간에 2차 과목은 2과목이다. 자, 로마자 3. 주택관리사법 시험제도. 제1차 시험은 3과목입니다. 민법 총칙, 회계 원리, 공동대 시설 개론 이렇게 3과목이 되겠고 제2차 과목은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대 관리 실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주택관리 관계법규 약간 진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제가 가르친다. 그래서 진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항수. 문항수는 40문제씩 나오죠. 40문제씩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오지선다형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5개 하나 고르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2차 과목은 16문제가 주관식이 섞여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주관식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다행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 40점 미만 되면 과락이라고 그러죠. 40점 이상이면서 60점 이상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선착순이 아니라 커트라인으로 고득점선으로 합격하는 상대평가입니다. 3년 전까지는 절대평가였어요. 60점 이상 되면 무조건 합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상대평가가 돼서 미리 인원수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1,700명, 2020년도는 2,600명, 올해는 이제 몇 명 될지 모르겠죠. 그건 언제쯤 나오냐니까 한 4월 달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날짜는 미리 알려줘요. 시험 날짜는 11월이나 12월경이면 알 수 있어요. 시험 날짜 미리 사전 공고 내줍니다. 언제 시험 본다고. 근데 인원수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늦게 나오더라고요. 정식 공고할 때 인원수가 나오는데 제 개인 생각은 1,5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험 시간입니다. 한 과목당 40문제인데 50분씩 줍니다. 50분씩. 전에는 40분밖에 안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해당시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 40분밖에 안 주니까 굉장히 많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불만 제기하고 막 데모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분 늘려서 거기 한 과목당 50분씩 주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3과목이니까 150분이 되겠죠. 근데 2과목 보고 쉬었다가 한 과목 볼 거야 아마. 100분 하고 쉬었다가 50분이 갈 겁니다. 2차는 100분이죠. 2과목. 그거 쉴 필요 없죠. 한꺼번에 100분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시험 본 사람 보면은 시간이 모자라서 뭐 떨어졌다 그러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모자라서 시험 문제 못 풀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1차 과목에서 회계원리나 민법 총칙이 좀 어렵게 나오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회계원리 같은 거 좀 계산하기 좀 복잡하게 나온다든가 민법 총칙에서 준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좀 따져보다 보면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은 시간 때문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떨어지거나 그랬다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날짜입니다. 시험 날짜는 아마 11월 중순이나 12월 초에 미리 사전 공고가 됩니다. 보면 예정식이 1차는 7월 중순경입니다. 2021년도는 7월 10일 날 봤죠. 아마 7월 10일에서 17일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아요. 1차. 2차는 9월 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9월 18일 9월 18일인가 9월 16일이고 올해는 9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9월 18일경 이때가 2차를 보게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1차와 2차 사이는 약 2달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일단은 1차 시험을 보게 되면은 시험 문제를 갖고 나가게 됩니다. 갖고 나가서 하게 되고 바로 그날 오후에 답안이 거의 게시가 됩니다. 근데 가답안인데 거의 맞아요.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7월 중순에 보면은 그날로 자기가 보통 떨어질지 붙을지는 거의 다 알게 됩니다. 자기가 떨어질지 붙을지도 모르면 그 사람은 떨어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뭐 찍은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날 시험 문제 갖고 나와서 시험 문제 보면서 가다 보면 미리 올라가 있으니까 오후에 올라가면 비교하면 금방 점수 나오죠. 그래서 거의 다 알게 되고 그다음에 합격했다 싶으면은 이제 2달 동안 열심히 2차를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왜? 9월경이니까 2달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1차 공부할 때는 민법 정축 회계원리 공동택 시설계로는 각각 공부하는 머리가 달라요. 민법 공부하는 스틱이 다르고 회계원리 공부하는 게 다르고 공동택 시설계로는 공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2차인 주택관리관계법규나 공동택 관리 실무는 둘 다 암기 과목이에요, 사실상은. 물론 약간의 이해도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이 거의 같아요, 방향이. 그래서 공부할 때는 더군다나 또 40% 정도가 겹치니까. 그래서 2차는 짧은 기간 내에 점수를 올릴 수가 있다.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공부를 전혀 안 하고 2차 돼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애먹죠.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2차도 미리 한 3월까지는 아마 미리 같이 공부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달달달 외우지 못하고 깊이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1차 학기 가면 그때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암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냐면 1차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겠습니다. 제가 2차 과목이지만 왜냐면 1차 합격해야 2차를 보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좀 말이 많아진 것 같아도 꼭 필요한 얘기만 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꼭 유익한 정보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기초 입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10쪽입니다. 챕터 1, 11장 건축법입니다. 우리 앞으로 강의 스케줄은 여기 기초 입문 강의가 10월 달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가 11월, 12월에 있게 되고 또 깊이 있는 심화 강의가 1월, 2월, 3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1차 끝난 다음에 7월 달에 문제풀이 강의를 하게 되고 또 동영 모의고사 강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정리, 소위 쪽집게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렇게 강의 스케줄이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인 기초 입문 강의입니다. 페이지 10쪽 제1장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은 7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3문제 정도가 주관식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원래 건축법이 어려워요. 근데 2021년도 건축법은 비교적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나왔다. 근데 원래는 어려운데 쉽게 나온 편이다. 2021년도는. 보겠습니다. 용어정의. 대지. 갑자기 왜 대지가 나왔느냐? 우리가 건물 질 때는 주로 어디다 지냐면 땅 위에다 짓게 됩니다. 땅 위에다 짓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뭐라 표현하냐면 토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건물을 짓는 땅을 대지라고 표현합니다. 대지. 그래서 대지가 나온 겁니다. 물론 물 위에다도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물 위에다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상 관광 호텔 등등 해가지고 물 위에다 짓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땅 위에다 짓는데 그 땅을 갖다가 우리는 건축법에서 뭐라 부른다? 대지라 부른다. 그럼 대지는 어디가 원조냐?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 하는 법률에 따라 이것이 대지에 대한 그 원조 법인데 이게 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여기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 하는 법률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옛날에는 뭐라 부르느냐? 지적법이라 그랬습니다. 지적법. 지적법이 중간에 이름 한번 가른 다음에 이걸로 된 겁니다. 지적법에서 그 다음에 측량, 조사 이렇게 법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 말로 지적법입니다. 그래서 이 필지라는 개념은 옛날 말로 지적법, 이 법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필지가 곧 대지다 그 뜻입니다. 필지가 곧 대지다. 그렇다면 필지는 그림 그린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적도다. 그러면 혹시 남자분들은 지적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지번이 있고 여기 3, 여기 3의 1, 여기 4 이렇게 하고 여기다 지목을 적혀 있어요. 대 이렇게 전 이렇게
지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칠건데 이 필지 하나가 뭐라고요? 대지 하나다. 그 뜻입니다. 필지 하나가 대지 하나다.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그 지번을 보면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시가 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필지 하나, 요거 필지 하나를 볼 것인가, 필지 반으로 볼 것인가, 요것도 필지로 본다? 필지 하나로 봅니다. 요것도 필지 하나고, 여기 필지는 몇 개 있는 것이다? 3개가 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있는 필지, 번호가 혼자인 걸 우리는 단식 지번 그래, 단식. 탁구 칠 때 단식할 때 단식 지번. 요건 그렇다면 무슨 지번이 될까요? 복식 지번, 복식 지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읽을 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3-1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3의 1 이렇게 있습니다. 3의 1. 어쨌간에 이 하나하나가 바로 뭐다? 건물지면 여기가 대지가 되는데 그것이 원칙이다. 근데 예외가 있다. 옆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2 이상 필지를 하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자, 원래 여기는 필지가 몇 개입니까? 3개죠.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 필지가 현재 2개잖아요. 2개인데 이 2개를 묶어서 몇 개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필지는 2개지만 몇 개로? 1개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건 어디서 배울까요? 이제 기본 강의할 때 배우면 되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반대로. 자, 여기 필지가 몇 개입니까? 2개죠? 근데 일부, 하나 이상의 일부, 거기. 하나 이상의 일부. 여기 일부하고 여기 일부에서 요렇게 일부를, 요거 일부. 요걸 갖다 몇 개로 본다고? 몇 개의 대지로? 1개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예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서 배우게 된다. 그 뜻입니다. 원칙은 뭐로 하면 되고요? 필지가 곧 대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지가 5이면 대지가 5이 되겠죠? 그건 안 나오죠. 이제 이런 것이 잘 나옵니다. 묶어서 보는 거, 혹은 쪼개서 보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지가 먼저 나왔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은 대지 위에 짓는다. 두 번째, 건축물. 건축물이란 무엇이냐? 거기 토지에 정착하는 민법에서 부동산 얘기할 때 토지에 정착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죠? 토지에 정착한다. 그 의미하고 똑같아요. 토지에 딱 달라붙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주의할 것은 지붕, 과, 기둥. 지붕이 꼭 있어야 돼요. 지붕, 과, 기둥. 시험 문제 1회 때인가 2회 때 주택관리사 초기예요. 이때 지붕, 과, 기둥을 지붕 또는 기둥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지붕 또는 기둥이 아니라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축물은 지붕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기둥 있든가 또는 지붕이 있고 여기 벽이 있든가 이게 바로 뭐라고요? 건축물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보이는 것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공작물입니다. 자, 우리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혹시 건물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인데 여기가 이렇게 터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건축물은 아닙니다. 왜? 여기 터져 있기 때문에 여기 지붕이 없잖아요. 공작물은 될 수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기를 지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자 지하 창고는 건축물일까요? 아닐까요? 지하 창고 건축물이다. 지하 창고 건축물이다. 2차원에 있는 지하 냉동 창고 건축물일까 아닐까요? 건축물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 지하 주차장도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지하 점포 여기 노원역 밑에 지하 점포 있죠? 노원역이 지하 상가 건축물입니다. 거기 지하 점포 건축물입니다. 그것도 건축법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종로 5가에 있는 나로니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연극하는 곳 있죠? 거기 은행나무 많이 있고요. 연극하는 곳. 자, 거기 보면은 보통 연극 공연장이 지하에 들어있어요. 지하에. 티켓 뽑은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요, 보통.
잘 돼 있어요. 이렇게 공연장. 이 지하 공연장도 뭐라고요? 건축물입니다. 또 높은 곳에 혹시 설치했으면 높은 곳에 있는 건물도 역시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층. 지하층은 시험지에 아주 잘 나온다. 지하층은 별표감이죠. 아주 잘 나옵니다. 지하층 아주 잘 나온다. 아마 올해 감정평가사에서 나왔을 거예요. 지하층. 거기 분수가 얼마가 보입니까? 2분의 1. 이게 핵심입니다. 2분의 1. 요거 핵심인데 아주 잘 나온다. 자, 지하층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 그려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층 들어갑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왕초보다 생각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표면을 얘기하면 지표면.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무는 지상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겠고. 자 이럴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요건 뭐라 반드시 이건 뭐다 지상층이죠. 지상층. 요것도 지상층이죠. 요거는 분명한 사실은 지하층이죠. 이제 요게 문제는 요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여기 할 때 거기 분수가 얼마 나온다? 2분의 1. 그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 당해층 높이에 이 밑으로 요것이 여기서부터 바닥부터 여기 지표면까지 이 높이가 요거의 2분의 1 이상일 때, 2분의 1 이상일 때 그 뜻입니다. 현재 볼 때 이 부분이 2분의 1 이상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에 대해서 요것이 2분의 1 이상 된다 안 된다? 되죠? 되죠. 그러면 이게 뭐다? 이게 지하층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 2분의 1은 계산할 때 이게 높이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여긴 낮고 여긴 높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평균 높이, 거기 평균 높이에 주목하시고 평균 높이. 주의할 것은 가중 평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중 평균 높이가 아니라 평균 높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 시험제 쉽게 나올 때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봇대에 붙어 있는 반지하 그거는 다 뭐다? 지상일까요? 지상층일까요? 지하층일까요? 지하층입니다. 그죠? 반지하라고 광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거의 다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입니다. 보통 2분의 1 이상 더 내려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것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부연해서 또 아셔야 됩니다. 첫째, 지하층은 층수에 안 들어갑니다. 층수 안 들어간다. 이거 시험지 아주 잘 나옵니다. 별거 아닌데 잘 나와요. 지하층은 층수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건축법상 몇 층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2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층. 근데 다만 이제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을 설명할 때는 얘기를 하겠죠. 요거는 지상 2층, 지하 2층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근데 지하 2층 중에서 지하 1층은 노래방하고 지하 2층은 주차장 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나 건축할 때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지상층만 층수입니다. 몇 층이다? 2층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연면적. 연면적이란 뭐냐면 바닥면적 합입니다. 연면적은 바닥면적을 합한 겁니다. 바닥면적의 합입니다. 합. 그때 이 지하층이 들어가느냐, 이때 지하층을 집어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꼭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한 바닥 면적이 대략 얘기해서 이게 바닥 면적이라고 합시다. 바닥 면적. 이것이 바닥 면적인데 대강 이것들이 바닥 면적입니다. 왜 제가 대강이라고 하냐면 나중에 배워요. 더 자세하게는 좀 다른데 어떻게 이게 바닥 면적입니다. 대강 얘기해서 이 건물은 바닥 면적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닥 하나가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100제곱미터다. 자, 시험제 나올 때 이 미터법 이걸로 안 나오고 한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강의할 때는 100제곱미터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나온다고요? 100제곱 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지 나올 때는 이걸로 나옵니다. 이걸로 한글로 나옵니다. 강의할 때 편하게 100제곱미터 이렇게 했지만
그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라고 나올까요? 한글로 나오면 뭐로 나올까요? 센티미터, 센티미터, 뭘까요? 센티미터, 뭘까요? 자, 그 다음에 센티죠.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요거는 뭐라고 나오고? 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로 표현합니다. 그럼 평으로는 나온다. 평 안 나옵니다. 이걸로 나옵니다. 지금부터. 자, 그렇다면 현재 바다 면적이 모두 몇 개로 되어 있다? 4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다 합쳤다고 하죠. 합친다. 그러면은 지하층까지 합치면 모두 몇 개 합칩니까? 4개 합치게 되겠죠? 그럼 얼마다? 400이다. 됐죠? 400이죠? 맞습니다. 왜냐면 400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면적에는 지하층 바다 면적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거 시험지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용적률. 용적률의 공식을 보면은 이건 이미 주안이 나왔습니다. 용적률 쓰는 거. 용적률은 어떤 것이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그래서 보통 용적률은 단위가 퍼센트죠. 퍼센트면 뭐가 생각되어 있죠? 수학적으로 100을 곱했겠죠. 그래야만이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어쨌든 시험지에 주안이 나오기를 한 5년 돼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나와서 주안 시험제. 용적률,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용적률 계산할 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지 면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연면적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먼저 대지 면적 봅시다. 대지 면적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여기 평면도 그렸을 때 여기는 건물 부분이 올라간 부분이에요. 여긴 빈 부분이에요. 자, 이럴 때 이 부분을 갖다가 기역이라 부르고 요걸 니은이라 부른다. 자, 이럴 때 대지 면적은 기역만 얘기할까요? 니은만 얘기할까요? 기역, 니은 다 합친 걸 얘기할까요? 대지 면적은 기역만 얘기한다. 여기 대지 면적은 기역만 얘기한다. 니은만 얘기한다. 기역, 니은 다 합친 걸 얘기한다. 다 합친 겁니다. 다 합친 거. 다 합친 거죠? 다 합친 것뿐에 그 다음에 연면적. 연면적은 요거잖아요. 여기. 그죠? 요거죠. 근데 주의할 게 있다. 여기 용적률 연면적에선 미안하지만 위에 여기선 지하층 플러스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하층을 뺀다. 지하층을 빼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이었는데 100이었다.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이때 여기 연면적 얼마죠? 이제는 지하층 빼야 되니까 빼고 얼마죠? 200이 되겠죠? 200. 100분의 200이니까 지하층 뺐으니까. 그렇다면 몇 퍼센트다? 200%가 되겠죠? 200%. 그렇게 계산한단 말이죠. 요거 되게 많이 헷갈려요. 시험도 잘 나와요.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일반적인 연면적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간다. 지하층 파는데. 그러나 용적률 할 때는 뺀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층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별거 아닌데도 시험도 잘 나와요, 이거.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있으니까 누구도 다뤄봐야 되냐? 같은 대학마인 건폐율도 좀 알아야 될 거야, 건폐율. 그래서 건폐율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건폐율 좀 봅시다. 건폐율 공식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뭐냐면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그리고 이제 실제로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하고 퍼센트가 되는데 이게 건폐율 공식입니다. 그러면 자, 대지 면적 있어요? 대지 면적 배웠죠? 금방 배웠고 이게 다죠? 대지 면적. 자, 건축 면적은 뭐냐?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요게 건축 면적이에요. 요게 대략 얘기해서 대략입니다. 대략 얘기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건축 면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용적률은 100, 뭐 100%, 200%, 500%, 100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용적률은 1000도 돼요. 왜냐하면 대전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높으면 이런 식으로 1000도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죠. 롯데월드2 같은 데는 아마 1000 훨씬 넘을지도 몰라요. 거기는. 맞죠. 이게 다 합치니까. 이거 다 합칠 거 아닙니까? 연면적이. 근데 건폐율은 이걸 건축면적으로 잡고 대략 이게 건축면적인데 지가 커봤자 몇 프로다? 건폐율은? 건폐율은 커봤자 몇 %다? 대지 면적이든 건축 면적이니까 제일 많이 해봤자 100%밖에 안 된다. 이 건물을 꽉 차봤자 100%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적률은 뭐 200, 300, 500 할 수도 있겠지만 건폐율은 최고가 100%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100% 되면 거의 드물고 상업지역 같은 데는 70%, 90% 정도 되고 될 것이고 또 이게 아파트 주거적, 일반 주거적 같은 뭐 60% 정도, 녹지적 뭐 40%, 뭐 20% 이런 식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것이 건폐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거 있어요. 4번 뭐냐? 이 지하층은 말이죠. 지하층은 설치 여부는 건축주 재량이다. 재량. 그러니까 시험지에 나올 때 일정 크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지하층을 설치해야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입니다. 옛날에는 큰 건물을 하라고 돼 있었어요. 왜 큰 건물은 지하층 설치하라고 돼 있었냐면은 그때는 국가 안보가 중요하니까 민방위 이런 거 예비 훈련할 때 지하층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그죠? 근무하다 지하층 내려가잖아요. 지하층 내려가서 이제 벨 울리고 나면 다시 그 사이렌 끝나면 올라오고 그러죠. 그래서 지하층이 큰 건물은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량이다. 크든 작든 만들든 안 만들든 재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지를 갖고 있다, 땅 갖고 있는데 건물 질 때 지하층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당연히 만들죠. 그러니까 굳이 뭐 만들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재량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 지하층은 시험제 올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안 나왔고, 작년에는 감정평가서 나왔고요. 다음, 이어서 거실입니다. 거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실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로 거실 리빙룸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파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다 거실입니다. 그 시험지에 나오기를 뭐가 나오냐? 교실 나왔어요. 교실도 거실이다. 사무실도 거실이다. 강의실도 거실이다. 일정한 방으로 된 건 다 거실이에요. 그러면 창고는 거실일까요? 아닐까요? 창고, 건축법상 거실이다 아니다? 여기 보니까 작업 나오죠. 작업 이런 거, 집무 작업. 공장도 거실이에요. 공장 안, 창고 안 거실입니다. 룸만 되면. 낙골당하는 밖에 말고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낙골당한도 뭐다? 거실이에요. 식당도 거실이고요. 침실도 거실이고요.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물론 노래방도 거실이 되겠죠. 또 어떡하네 룸으로 구획된 건 다 거실이다 보면 됩니다. 넓다. 다음 5번 주요구조부 여기까지 하겠는데 제1강은 주요구조부. 주요구조 시험지에 잘 나오는 표현이죠. 모두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안 해도 괜찮아요. 6가지.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어떻게 외우냐? 바, 지, 보, 내, 주기, 바지보내주기. 이게 언제 생겼냐면은 제가 이거 언제 만들었었냐면은 옛날에 태안 앞바다에 기름을 갖다가 유수선이가 뭔가 기름을 갖다가 거기 유출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봉사하러 갔잖아요, 그죠? 많이 갔죠. 우리 집사람도 갔다 왔는데 냄새 팍팍 난다고 그러더만 거기 가보니까 그냥 그래서 다 닦았잖아요, 이거 갖다가. 그래서 거기로 바지를 보내준다. 바지 보내주기 제가 해서 바지 보내주기.
근데 그에 태안 그 기름 유출할 때 여기 또 나왔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시험지에 이게 나왔어요. 그게 웃긴 그게 한 10년 되는 거예요. 몇 년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시험지에 나왔어요. 바지 보내주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따크라고 바지를 보내주는데 이 바는 뭘까요? 거기 저 끝자니까 바 거기 바닥이죠. 바닥. 그다음에 지는 주의하세요. 지붕이 아니라 지붕 틀이에요. 틀자 들어가요. 지붕 틀이라고. 보는 보고 내는 내력벽, 힘받는 벽. 이것이 무너지면 무너지죠. 내력벽. 주는 주계단. 여러분들 올라간 계단이 주계단이에요. 그 다음에 기는 기둥. 진짜 기둥. 큰 기둥이죠. 큰 기둥 이런 거. 기둥. 이것이 주요 구조부다. 외울 때 바지 보내주기. 근데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지붕 틀은 뭐냐면 지붕의 골격을 얘기하죠. 지붕의 골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는 뭐냐, 보는. 다른 건 다 알겠죠? 보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걸쳐놓는 부분, 이렇게. 수평으로 걸쳐놓는 부분이 보예요. 가장 큰 보를 대들보 그러죠. 이게 이제 일반 우리가 건물 빌딩 지을 때는 보통 뭐로 걸쳐놓냐면 HB 그래가지고 옛날로 빨간 거 이렇게 쇠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보를 만들죠. 하여튼 봅니다. 이거는 장력을 받을 때, 힘을 받을 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힘을 받을 때 수평으로 힘을 받을까요? 수직으로 힘을 받을까요? 이거 보는. 보는 수직으로 힘을 받죠. 밑으로 힘을 받죠.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이게 갈라져 그러고 부러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보다. 그런데 이 바지 보내지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아닌 것도 나와요. 아닌 것도. 옆에 아닌 거. 아닌 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최하층 바닥. 최하층 바닥. 바닥은 주요 구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바닥 위에 올라가 있죠. 근데 이 바닥이 말이죠. 밑에 층 보면은 천정 위에 있는 거예요. 위층에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밑에 층 압사해 버려요. 이게 내려가면. 근데 최하층 바닥은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요.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최하층 바닥 주요 구조부 아니다. 이것이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다 나왔어요. 최하층 바닥 주요 구조부 아니다. 이건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닌 것 또 있죠. 사이기둥, 조그만 기둥. 또 작은 보, 조그만 보. 보와 보 사이에 껴넣는 거. 차양, 누이나 비를 갖다 가리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차양. 옥외계단, 소위 비상계단. 건물에 있어 비상계단이 떨어져 나가도 건물은 상관없어요. 옥외계단. 근데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죠. 주계단은 주요구조부고. 그래서 아닌 것과 긴 것을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가끔 나옵니다. 가끔 주요구조부 나올 수 있다. 쉬었다가 우리는 제2강에서는 페이지 11쪽 리모델링부터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제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자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김혁입니다. 주택관리자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는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소모를 검색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 누르면 중앙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수모 밴드로 들어간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이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수모 밴드에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시어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무 김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